수만 명의 관중이 뿜어내는 엄청난 함성, 그리고 무대를 감싸는 화려한 조명. 네, 상상만 해도 벅차죠. 네, 그 거대한 콘서트장 한가운데서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슈퍼스타가 갑자기 무대 한편의 노래방 기계 화면을 보며 멈칫합니다. 아,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맞아요. 그러고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윤성이 이름만 쏙 빠져 있네요.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윤성이 이름 좀 넣어주세요. 와, 진짜 그 수만 명의 환호성 속에서도 당장 본인이 불러야 할 다음 곡의 감정을 잡기도 벅찬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정신없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화면 구석에 누락된 이름 석자를 찾아낸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시력이 좋아서 발견한 해프닝이 절대 아니거든요. 영웅시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영웅스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 무대 위에서의 멈칫거림, 그리고 빠진 동료의 이름을 기어코 채워넣은 저 짧은 순간은 말이죠. 아주 길고 치열했던 생존기의 결과물이자 두 사람의 서사가 응축된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그 서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가수가 왜 그 콘서트장 가장 높은 곳에서도 황윤성이라는 동료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그 본능적인 시선의 이유를 깊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 우리 시간의 미션이거든요. 흔한 동료애를 넘어선 두 사람의 진짜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되네요. 무대 위 그 수많은 세팅 중에서 왜 하필 그 이름 하나가 그렇게 눈에 밟혔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미스터 트롯 101명 예선전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아, 예선전이요? 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101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참가자 중에서 유독 황윤성 씨를 자신의 원픽으로 꼽았다는 점이에요.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던 걸까요? 그게요, 뭐 화려한 퍼포먼스나 압도적인 가창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나요? 당시 황윤성 씨가 무대에서 보여준 어떤 특유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간절해 보이는 사슴 눈망울이 도저히 잊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간절해 보이는 사슴 눈망울이요? 네. 그 눈빛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황윤성 씨가 그 오디션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과거의 시간이요? 네. 원래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죠. 아, 아이돌 출신이군요. 그럼 이미 무대 경험도 꽤 많았을 거고 어느 정도 팬덤도 있었겠네요.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춤을 조금 못 춘다는 이유로 그룹 내에서도 항상 무대 사이드나 맨 뒷줄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세상에 맨 뒷줄이요? 게다가 3분짜리 노래를 부르는데 본인에게 주어지는 파트는 고작 10초 남짓이었습니다. 와, 10초요? 진짜 너무하다.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은 똑같을 텐데 정작 대중과 만나는 시간이 10초라면 그 박탈감이 어마어마했겠어요. 맞아요. 동기들은 점점 스타가 되어가는데 본인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 무명의 시간이 길어졌죠. 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은 시간을 버티게 한 게 바로 부모님의 묵묵한 지지였습니다. 부모님이요? 네. 어머니는 아들이 그 작은 무대라도 오를 때면 행여나 아들이 긴장할까봐 가장 뒷자리에 앉으셨다고 해요. 아, 게다가 아들이 남들 눈치 보게 될까봐 박수도 제일 늦게 아주 조용히 치셨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뒷자리에서 소리 없는 박수를 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니요. 아버지는 또 어떠셨나요? 아버지는 늦은 밤 거실에 홀로 앉아서 화질도 좋지 않은 아들의 그 짧은 무대 영상을 소리도 없이 무한 반복해서 돌려보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눈물 나네요. 네.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마지막 동화줄을 잡고 올라선 무대였어요. 그렇다면 그 간절한 사슴 눈망울이라는 건 단순한 오디션의 긴장감이 아니었네요. 삶의 무게가 담긴 거였어요. 바로 그거죠. 저는 이게 흔히 말하는 어둠 속에서 숨은 진주를 알아봤다는 식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커니즘 같아요. 어떤 차원이죠? 마치 두 명의 아티스트가 아주 특정하고 미세한 주파수를 서로 딱 알아채는 것과 같달까요? 주파수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본질을 짚었습니다. 본인 역시 오랜 시간 무명으로 지내며 크고 작은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뼈저린 결핍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 긴 무명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황윤성 씨의 그 떨리는 눈빛을 봤을 때 단순히 저 친구 많이 떠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번이 아니면 내 인생의 무대가 영원히 끝날지도 모른다 라는 그 벼랑 끝의 주파수를 정확히 수신한 겁니다. 아, 자신이 겪어본 아픔의 주파수니까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던 거군요.
영웅시대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감동적인 공감대로 볼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감동적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 알아봄이라는 게 그냥 속으로 응원하는 데서 끝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팀 미션에서 두 사람이 뽕다발이라는 팀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전설의 뽕다발이죠. 맞아요. 그때 이 주파수의 공명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합수군연 당시에 보여준 행동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리더로서 연습실에서 안무를 맞추는 걸 넘어서 팀원들을 전부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집으로요? 네. 거기서 황윤성 씨와 함께 와인도 나누어 마시고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죠. 심지어 PC방에 가서 같이 축구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 게임 캐시를 불쑥 선물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살짝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어쨌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당연히 팀 우승을 하려면 팀워크가 필수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로서 집으로 불러 밥도 먹이고 사기를 북돋워 주는 건 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동 아닌가요? 굳이 이걸 그렇게 특별한 우정의 증거라고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훌륭한 리더의 정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지니는 심리적 기제를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한국 연예계, 특히 선후배 간의 규율이 엄격한 오디션 환경에서 선배 혹은 리더가 후배를 이끄는 방식은 보통 수직적입니다. 뭐 그렇죠. 연습실에서 딱 모여서 지시하고 고쳐주고 이런 식이죠. 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부르고 PC방에서 나란히 앉아 게임 캐시를 싸주는 이 소소한 행동들은요. 그 수직적인 계급장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장치입니다. 단순히 팀워크를 다지는 게 아니라 수직적 계급장을 떼어버린다. 황현송 씨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늘 10초짜리 파트만 부르며 무대 사이드에 섰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내 자리는 언제나 여기 구석이다 라고 학습된 사람이거든요. 엄청 위축되어 있었겠죠? 이런 사람에게 지금 당장 고음 내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무대에서 막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긴장해서 목소리도 안 나올걸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 건 보컬 기술 이전에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가 이 무대에서 실수해도 괜찮다. 너는 10초짜리 조연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무대의 주인공이다. 라는 걸 일상적인 칭교를 통해 무의식 중에 심어준 겁니다. 머리로 가르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심어졌군요. 형 동생 하면서 같이 게임하고 와인 마시는 사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 튼튼한 울타리가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진짜 음악적인 조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제야 황윤성 씨에게 해줬다는 디렉팅 일화가 딱 이해가 가네요. 어떤 일화죠? 아이돌식 무대 매너를 버리고 트로트의 본질을 가르쳐줬다고 하잖아요. 그 카메라 불빛만 쫓지 말고 관객과 눈을 맞추라고 했던 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아이돌 무대의 메커니즘은 철저히 카메라 중심이거든요. 네, 빨간 불 켜지면 쳐다보는 거요? 네, 그 빨간불이 들어오는 렌즈를 향해 완벽하게 세팅된 표정을 지어야 살아남죠. 하지만 트로트는, 그리고 이 가수가 추구하는 무대의 본질은 살아 숨쉬는 관객과의 교감입니다. 대박이네요. 관객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 마치 말하듯이 노래해야 한다. 이 조언은 그냥 시선 처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계 너머의 허상을 보던 시선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시선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준 그야말로 명강이었습니다. 와, 기계 너머의 허상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진짜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누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저음을 더 깊게 쓰라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컬 디렉팅까지 해줬다고 들었어요. 실전 팁까지 완벽하게 전수한 거죠. 그러니까 황윤성 씨가 낯선 트로트라는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땅을 고르게 다져주고 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두 다리까지 만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 심리적 안정감과 기술적 성장이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뽕다발의 그 멋진 무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서바이벌이라는 쥐독한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끈끈한 동료가 되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오디션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이 관계의 밀도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랑의 콜센터 16화에서 다시 짝꿍으로 만났잖아요. 서른도 씨의 나침반을 불렀을 때 보여준 그 환상의 케미스트리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그 방송 진짜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일명 웅성웅성 꿀캠이라고 불렸잖아요. 두 사람 눈빛만 봐도 서로 다음에 뭘 할지 다 아는 눈치였고요. 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무대였죠.
그런데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서사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 사실 따로 있어요. 오, 어떤 장면인가요? 지상파 음악 방송인 MBC 쇼 음악 중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영광의 1위를 차지했던 날이었어요. 아, 그날 황윤성 씨도 당시 다른 팀 소속으로 출연 중이어서 무대 위에 함께 있었던 날이죠? 네, 맞아요. 1위가 발표되고 트로피를 받아들고 소감을 말할 때 바로 그 옆자리에 황윤성 씨가 서 있었습니다. 네, 아주 가까이 있었죠? 보통 1위 발표가 나고 앵콜 무대가 시작되면 다른 가수들은 박수를 쳐주고 재빨리 무대 뒤로 내려가잖아요. 주인공이 온전히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음악방송의 관례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황윤성 씨는 앵콜 무대가 이어지는 내내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화면에 계속 잡혔었죠. 무대 위에서 마치 자기가 1위를 한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엄청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솔직히 약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같아서 경이로웠어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누군가 밑바닥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며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 위치가 더 안정적이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동정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10초짜리 파트를 부르며 같이 구석에 있던 동료가 어느 날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서 트로피를 딱 들어 올립니다. 네. 이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씁쓸함이나 질투심 없이 100% 온전하게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와,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심리학이나 인간관계론에서도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는 것보다 타인의 압도적인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것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감정이라고 봅니다. 역시 그렇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황윤성 씨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자신에게 내어주었던 그 곁이 철저하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은 진심이었다는 걸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느꼈던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에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졌죠. 황윤성 씨에게 이 존재는 그저 잘나가는 선배 가수가 아니라 나를 진흙 속에서 건져내준 은인이자 진짜 형입니다.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었겠네요. 그런 형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섰으니 뭐 알량한 계산이나 질투가 끼어들 틈조차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쌓아올린 그 견고한 신뢰가 가장 밝은 비탈에서 순수한 환희로 증명된 셈이죠. 와, 어둠 속에서 쌓은 신뢰가 가장 밝은 빛 아래서 증명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웅시대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를 이 탐구로 이끌었던 오프닝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콘서트장으로 가보시죠. 동생의 이런 투명한 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뿜어내는 그 폭발적인 열기 속에서도 윤성 씨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 노래방 기계 화면을 쳐다보던 시선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전국 투어 콘서트의 영웅 노래자랑 코너에서 과거 팀 미션곡이었던 10분 내로가 흘러나왔고 화면에 멤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오직 황윤성 씨의 이름만 누락된 걸 단번에 발견한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사실 처음엔 단순히 시야가 넓고 무대를 꼼꼼히 체크해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나요? 보통 정상을 차지한 사람은 더 높은 곳, 더 먼 곳에 있는 대중들만 보게 되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 앞길 챙기기도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 시선은 정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과 뒤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늘 함께했던 사람들을 챙기면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 가수의 인간적인 그릇이자 진짜 무기입니다. 인간적인 그릇이요? 네,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 치열하게 버텨냈던 시간들을 결코 휘발시키지 않는 능력 말이죠. 아, 버텨낸 시간들을 기억하는 능력이군요. 그래서 화면 속 수많은 글자 중에서도 결핍된 동료의 이름 하나가 본능적으로 그의 눈에
가장 크고 선명하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당일 관객석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찾아왔던 황윤성 씨가 커다란 스크린에 딱 잡혔을 때 막 쑥스러워하면서도 감동을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표정 기억나세요? 네, 정말 뭉클한 장면이었죠. 그건 단순한 콘서트 이벤트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이 형은 저 높은 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100명 중에 원픽으로 봐주던 그 눈빛 그대로구나 라는 어떤 확인의 미소였을 겁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에 대한 안도감 같은 거였겠죠. 영웅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려한 무대와 조명 뒤에 숨겨진 진짜 동행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누군가의 가장 초라하고 간절한 모습을 알아봐주고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내어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한 줌의 질투 없이 온 마음으로 환호해준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바이벌이라는 그 차가운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따뜻한 인간애가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네, 정말 완벽한 교과서죠. 화려한 보컬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마음에 튼튼한 안전망을 깔아주는 포용의 리더십, 그리고 그 진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보답하는 팔로워십이 만들어낸 눈부신 결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주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실이죠? 예선전에서 동료의 사슴 같은 눈망울 속에 담긴 간절함을 단번에 알아보고 또 5만 명 앞에 콘서트장 스크린 구석에서 누락된 이름 석자를 기어코 찾아내는 이 메커니즘 말이에요. 네, 그 특유의 알아차림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 능력이 영웅시대 여러분과 그렇게 깊고 진하게 교감할 수 있는 이유와 완벽하게 겹쳐지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누군가의 깊은 결핍과 아픔을 정확한 주퍼스로 감지해내는 그 비범한 공감 능력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숨죽여 살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기나긴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 같은 것들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세상이 미처 보지 못하고 누락시켰던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불러내어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거. 네. 어쩌면 동료의 빠진 이름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 누락된 이름을 찾아 다정하게 호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해석이네요. 무대 위의 동료뿐 아니라 무대 아래의 수많은 삶까지 안아주는 시선이니까요. 네, 영웅시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화면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이 띄어져 있나요?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내 인생 가장 춥고 외로웠던 날, 묵묵히 내 곁에서 나만의 주파수를 알아봐주고 손을 잡아준 사람. 그 소중한 이름을 오늘 밤 한 번쯤 조용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참 따뜻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웅스쿨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이 두 사람의 동행처럼 벅찬 감동과 따뜻한 위로가 늘 함께하길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